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K-팝, 드라마 한류뿐만 아니라 게임 한류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해외에서 게임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의 사연인데요. 한국의 학교를 다니기 위해 각종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베푼 배려로 인해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고 지금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포카라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 파비트라입니다. 저는 5년 전 네팔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팔은 전 세계인의 생각만큼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한국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매년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다가 온 포카라는 네팔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이고 인구도 꽤 많습니다. 안나푸르나 같은 유명한 곳도 많죠.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네팔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네팔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많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작 네팔 어린이들은 게임을 잘 접하지 못해요.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넉넉지 못한 편입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어서 네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한국의 어른들이 그러하듯이요. 오늘날에는 저 같은 네팔인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임금 수준이 높아서도 있지만 한국을 동경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일단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를 미리 마치고 정식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옛날 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수잔 씨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대학 입학할 돈을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부 했어요. 공사장에서도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당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항공사장에서 6개월이나 일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잘 몰랐는데 사장이 조선족이라는 민족이더군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길래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조선족 사장은 저에게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면 네팔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했기 때문에 네팔인들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전부 조선족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는 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족 사장은 직원들만 챙겨주더군요. 원래는 공사장 업체에서 아침과 점심을 챙겨줬는데 나중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그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라면을 먹을 때가 정말 많았고 그마저도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수준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6개월 뒤든 1년 뒤든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그냥 네팔로 돌아갈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팔에서는 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한마을 주민분이 저를 먼저 발견하시고는 공사장 사장님에게 데려가셨고 사장님은 돈 든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려는 걸 마을 주민분이 겨우 설득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다고 해요. 저는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주민분 말로는 걷다가 픽 쓰러졌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분은 백발의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말랐냐며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아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덤덤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꿈을 위해 온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당연히 화는 났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학비도 벌지 못한 채 건강만 나빠져서 네팔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을 다시 바르게 먹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제 병원비를 전부 내주셨더라고요. 수액을 맞은 것도 전부 다요. 할머니에게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말했지만 뭘 갚냐며 됐다고 손짓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밥 좀 먹으라면서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내주는 국과 밥을 허겁지겁 해치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먹으라며 저를 혼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걱정과 애정 가득한 말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심심한데 잠깐 집에 와서 밥 챙겨 먹고 말동무나 하라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매일 갔지만 나중에는 죄송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장님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더니 나중에는 네팔에서 온 주제에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냐며 욕을 해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들다가 사장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고 결국 일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절 해고시킨 거였죠. 저는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에 상처를 보고도 뭘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밥을 싹 비웠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서툰 말로 말했습니다. 꼭 한국에서 성공할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거라고요. 할머니는 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돈도 못 받고 맞아가며 일한다고 저에게 해가 안 가게 말했다고 경찰이 전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평생 돈도 못 받아냈을 거고 폭행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 조선족 사장은 저에게 임금을 줬고 때린 거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마을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이 퍼지고 조선족들의 입김이 너무 세서 더는 일자리도 못 구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식당에서도 저를 안 쓰더군요. 결국 저는 조선족 사장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70%만 받아냈지만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도 지금과 같은 나쁜 사장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좀 더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했지만 한국어도 잘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있으면 잘 모르는 데 가지 말고 할머니 친척이 서울에서 큰 쇼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도 하고 학교 준비도 하라며 말을 해주겠다고요. 저는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 숙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 되지 않지만 받으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라며 성공해서 꼭 갚으러 오라면서요. 할머니는 자식 없이 혼자 살아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가 생각난다면서요. 저는 거절했지만 할머니가 꼭 받으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10배로 갚으러 갈 것이라고요. 저는 서울에 올라간 곳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저렴한 곳에 방을 구해서 집과 슈퍼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입학 준비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학비도 모으고 학교까지 입학하면서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을 열심히 했고 내공을 쌓은 덕에 아르바이트도 잘 구하고 있어요.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끼니 잘 챙겨 먹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보여준 마음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네팔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